네, 약 2시간 뒤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태국 원정에서 월드컵 2차 예선 승리를 노립니다. 태국의 무더운 날씨와 일방적인 응원을 넘고 승리 소식을 전해줄지 관심이 큰데요. 한편 중국 공안에 구금됐던 손준호 선수가 약 10개월 만에 풀려나서 귀국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승점 7점, 2승 1무로 현재 조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승리가 상당히 좀 절실한 상황이죠. 지난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는데 선취골을 우리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뉴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에서는 선취골이 정말 중요하다. 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선취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취골을 가져갔음에도 경기를 지키질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뼈아팠고요. 그래도 우리가 승점 1점을 얻으면서 3차 예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3차 예선 진출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드를 얻을 수 있는 피파 랭킹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예. 태국과의 경기는 비겼고 호주는 지난 경기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포인트상으로는 호주가 우리를 앞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태국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네. 호주의 경기 결과와는 무관하게 다시 점수상으로는 호주를 제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파 랭킹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과의 원정 경기든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2경기가 남아 있는데 6월 달까지 이제 건너가서 뭔가 결정을 짓는 이런 상황보다는 최대한 그렇죠. 빨리 결정을 짓고 나서 좀 편안하게 대표팀을 운영할 수 있으면은 또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는 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아주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태국과의 원정 경기는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피파 랭킹에 있어서도 오늘 경기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경기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이강인 선수의 선발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 경기는 아마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에 이상만 없다면 선발 출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화요일 날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일 하루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아마 정상적인 훈련도 아니었을 거예요. 잠깐 몸 푸는 정도의 훈련만 하고 그리고 당장 목요일 경기에 또 선발 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여건을 있었겠죠. 생각해 봤을 때는 무리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체로 이제 투입이 됐었고요. 실제로 교체 투입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또 동료 선수에게 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타이 추정을 불허하고요.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강인 선수도 대표팀에 합류해서 지금 계속해서 훈련해 왔고 그리고 지난 경기와 오늘 경기 사이에 또 며칠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몸 상태가 회복이 됐다는 판단하에 오늘 경기는 선발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포메이션이 4-2-3-1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아마 후방에 미드필더 쪽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황선홍 감독이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인데요. 중원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대표팀에서 소위 말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정우영 선수가 뛰었고 그리고 크랜스만 감독 체제 하에서는 박용우 선수가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팀에는 그 두 선수가 모두 다 없는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 게임에서 함께 썼던 백승호 선수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아무래도 백승호 선수가 태국 선수들의 많은 압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뒤쪽에 한 명의 미드필더를 두는 것보다는 사실 포메이션이 4-2-3-1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대형 자체는 4-3-3 형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미드필더 쪽에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만 남겨두고 나머지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백승호 선수가 상대 수비에 가로막히는 압박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이 원정 경기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후방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을 동료 선수들이 덜어주지 않는다면 전술적으로 보완해주지가 않는다면 또 우리가 홈에서 고전했던 것처럼
똑같은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후방에서 어떻게 속도감 있게 나갈 것이냐. 결국에는 상대가 위에서부터 이제 수비를 준비하고 경기를 할 것이 자명한 상태에서 상대의 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벗어나는 수를 들고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지난번 경기에서 물론 이제 무승부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수학이었다면 뭐 주민규 선수의 재발견이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주민규 선수가 계속해서 뭐 선발로서 공격수로서 좀 활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주민규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은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주민규 선수의 몸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은 저는 10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는데 오랜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대표팀 경기라는 게 주민규 선수에게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주민규 선수의 경기력,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에 그대로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그라운드 안에 있었을 때 본인이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뛰어야 될지 헌신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태국과의 원정 경기 역시 주민규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조규성 선수와 주민규 선수 두 명의 공격수가 있는데 조규성 선수는 지난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돼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규성 선수 역시도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차의 문제, 비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한국에서 뛰었던 경기보다는 출전을 하게 된다면 태국과의 원정 경기는 지난 경기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컨디션에서는 주민규 선수의 장점이 지금 대표팀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중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7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수비진은 그러면 어떤 좀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즘 축구에서는 공격은 공격수들만의 몫은 아니고요. 공격 역시도 이제 수비부터 시작되는 수비수들의 몫이 상당 부분 있고 그리고 수비 역시도 수비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이 공격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수비가 그만큼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격 상황이 끝나고 나서 앞에서부터 빠르게 수비로 전환을 해줘야만 수비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고 수비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실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수비진들만의 탓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홈 경기에서 아쉬운 수비 조직력이 그 실점 상황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공간을 지키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한시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상대가 우리보다 전력이 낮다고 얕본다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상대는 놓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태국과의 경기에서 실점을 했을 때를 잘 기억을 해서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런 만큼 홈 경기보다는 원정 경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높은 집중력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수비할 때 같이 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지만 실점이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를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 대표팀이 당장 오늘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있을 3차 예선이라든가 또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겨냥한다면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를 찾는 것도 대표팀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원정 경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외부 변수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태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습한 날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태국의 그 축구 열기도 상당히 뜨거워지는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을 이겨내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원정 경기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역시나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긍정의 요인도 있습니다. 일단 경기장의 그라운드 컨디션 자체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 방콕 원정 경기를 가지는 곳이 경기장 상태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국보다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계속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의 어떤 컨디션 자체가 우리 대표팀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플레이가
지난 홈 경기보다는 원정 경기 가서 조금 나아질 확률이 있다. 네, 그것은 이제 긍정의 어떤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역시나 이제 더운 날씨, 현재 날씨를 살펴보니까 3월인데 네, 낮에 한 35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해가 지더라도 저녁에도 한 30도 정도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원정 관중들, 그 태국의 홈팬들 앞에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분위기에서 압도당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선수는 또 경험이 다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예. 네, 그런 많은 관중들, 많은 이 상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많이 뛰어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주눅들지만 않는다면은 정상적인 플레이가 나올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원정 경기에서 큰 변수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점에서는 네, 괜찮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날씨와 원정 경기라는 변수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지요. 중국 리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구금돼 조사를 받아온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손준우 선수가 어제 이제 구금 10개월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글쎄 오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약 예, 예. 10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손준호 선수가 이제 중국 공안 당국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작년 5월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손준호 선수가 어떤 죄목 때문에 공안 당국에 붙들려 갔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뭐 범죄의 어떤 사실이 소명이 됐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답답한데 손준호 선수 본인이라든가 또 손준호 선수 가족이라든가 얼마나 큰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10개월 만에 모든 상황이 일단락돼서 어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몸도 마음도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혹시 지금 손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들으신 부분은 있습니까? 일단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 예. 선수의 상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준호 선수의 목격담이 네, 인터넷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손준호 선수가 그래도 다행히 뭐 동네 산책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봐서 참 반갑다라는 네, 글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네, 그럴 정도로 그게 사실이라면 손준호 선수의 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5월에 중국에서 이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혀서 현재까지 구금이 됐다 이제 풀려났던 건데 손준호 선수 측은 그동안 계속 강하게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손준호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 크게 보면은 중국 축구에 대한 비리, 부패 척결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리티의 전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도 지금 죄를 크게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예. 그리고 중국 축구협회 전 부회장이라든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중국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갔던 네,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손준호 선수가 전 소속팀이 이제 산동 타이산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손준호 선수가 뛰던 그 산동 팀의 전 감독 그리고 동료 선수가 대표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손준호 선수까지도 같이 이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달과 이제 이번 달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판이 다 끝나고 정말 죄를 크게 저지른 사람들은 네, 구속이라든가 실형 쪽으로 갔고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소명 절차를 통해서 죄가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어필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손준호 선수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네,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철저히 함구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외교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아마 실제로 외교부에서도 손준호 선수가 정상적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예. 물밑에서 애를 많이 쓴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뭐 손준호 선수 본인에게도 더 나은 측면이 있으니까 네, 아마 손준호 선수도 일찍 풀려나기를 바랬던 것만큼 우리 뭐 당국이라든가 손준호 선수 가족이라든가 또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K리그에서 MVP도 했었고 또 실제로 중국으로 이적할 때도 고액 연봉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팬들은 손준호 선수가 다시 회복을 해서 뛰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준호 선수 본인도 아마 복귀에 대한 열망이 강하겠죠. 네. 근데 한 1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질 못했고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영양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손준호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선수였고 이제부터 얼마나 본인이 이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손준호 선수의 재능이라면은 복귀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복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갈 거고 산둥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마 계약이 해지 단계로 간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손준호 선수가 어떤 팀을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또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느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순리대로 이제 풀어가는 게 순서겠죠. 예. 지금 이제 태국전을 앞둔 우리 대표팀 중에서도 이제 손준호 선수와 동갑내기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선수들을 포함해서 일단 축구계에서는 상당히 좀 환영의 댓글들 또 환영의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팬들이 손준호 선수가 이제 국내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가웠던 만큼 손준호 선수와 같이 뛰었던 그리고 손준호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라든가 뭐 동료라든가 모든 이들이 정말 반겼을 겁니다. 우리 태국전을 앞두고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진 만큼 우리가 오늘 저녁 잠시 후 9시 30분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경기가 이제 중요한데 손준호 선수의 어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절실하게 이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 역시도 그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